안녕하세요. 여수 정원부동산입니다. 여수의 현재 부동산 현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고요. 아파트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수 아파트는 거래가 신규 거래가 미미하죠. 최고점 대비 20년, 19년 이전에는 19년, 20년까지만 하더라도 여수가 월 평균 거래량이 400 정도에서 500 정도 됐습니다. 매매 연간 한 5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월 한 150 정도로 줄었죠. 150 연간 한 2,000건, 2,000에서 2,300 이 정도 매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최근 3, 4년입니다. 3, 4년 동안 거래량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현재 여수의 매물은 약 2,300건 정도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쌓여 있죠. 2,300건 정도의 매물이 조금 여기서 중복 매물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진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이제 반대로 전세는 여수의 3,400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세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눈높이가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가장 대표적인 여천의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30세대에서 전세가 한 건, 두 건 나올까 말까 하죠. 지금 4월, 5월에 결혼 시즌인데 신혼부부 들어오셔서 많은 부동산을 답사하고 계시는데,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없죠.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전세 매물이 아침에 내놓으면, 아침에 매물 올리면 오후에 바로 거래가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전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선택의 폭이 아니라 전세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월세화가 됐었잖아요.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월세 매물은 사실상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전월세 매물이 거래에 자극을 줄지는 상반기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전월세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매수 쪽으로 여력이 없어요. 성향이. 그래서 지금은 전월세를 찾고 계시는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월세 매물에 대한 품귀 현상과 이게 자극을 줄지는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여수가 21년경에 입주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일시적 2주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5년 한 3, 4월까지 그 당시에 거의 한 4, 5천 세대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아파트로만 수익형 빼고 이쪽에서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전세가에 대한 비과세 영역에서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팔아도 되겠죠. 지금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의 매물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비과세가 이제 도과가 되면, 기간이 경과가 되면 굳이 비과세 때문에 싸게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월세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되면 좀 나오겠는데 그 뒤로도 이제 문제죠. 24년에도 입주 물량이 없고요. 25년, 26년 지금까지 매물이 없습니다. 27년까지도 없고요. 27년 이제 상반기가 되어야 이제 이번에 중림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현대 프라우드, 그쪽에서 히스테이트 프라우드에서 1200세대, 그 다음에
신규 주공이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27년 3월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림에서 임대아파트 한양 수자인과 제일풍경채 임대아파트 매물이 등장을 함으로써 그때는 좀 숨통이 터지겠죠. 그때는 또 시장에서 한꺼번에 약 4,000세대의 매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구축에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27년 3월을 예상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좀 멀어 보이죠?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당장 25년, 26년 이때까지 해서 이호수 아파트는 약간의 올 상반기 넘어서 비과세를 제외한다면 또 한번 수직 상승은 아니더라도 가격이 웬만해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비교 대상이 신축에 대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여천에서는 이편, 중림에서는 현대, 용천에서는 가장 최근 입주한 애시안. 이 정도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형성하면서 이제 리드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락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도 빠르면 올 하반기 9월에서 12월 사이는 한번 인하 소식이 들리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면 대출이 먼저 조금 유동성이 또 풀어지면 가격 하락은 그래서 지금 고민이죠. 지금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월세로 지금 분위기로는 계속 하락한다고 하니까 선택하기가 좀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전월세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신규 주공입니다. 신규 주공 지역주택조합인데 지금 매도자도 좀 불편하시고 매수자도 불편하시죠. 매도자들은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많은 부동산에 지금 매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셨죠. 그렇지만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죠.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도 거래는 전혀 없고요. 매도자의 매물은 이제 어느 정도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이 되면서 안정화되겠고요. 안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지 않는 매물들이 지금 모든 부동산에 사실상 주변에 뿐만 아니라 과거에 거래를 했던 이런 부동산들의 동시다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매물들이 지금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매수자도 마찬가지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싸다는 걸 아시니까 많은 부동산에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겹쳐 있다 보시면 돼요. 겹쳐 있습니다. 새로운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진 않고요. 매수자가 계속 나오지도 않습니다. 매수자는 사실상 지금 사라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해봤던 분들, 신기 주공 이전에 장미라든가 현대, 이편한 이런 쪽에 거래해봐서 그 당시에 못했던 분들, 지역주택조합에 어느 정도 이해가 높으신 분들은 찾고 계시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3월 들어서는 아예 문의조차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매물 이렇게 문의하셨던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드리면 저 안 할래요 뭐 이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매수자는 손에 꼽을만 하지 않느냐. 근데 가격도 맞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은 지주와 1차 조합원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고요. 매도자들은 지주도 있고 1차도 있지만 이분들은 4차 조합원이 있잖아요. 3차 조합원. 그래서 3차 조합원 정도 또는 2차 조합원까지는 거래를 해야 되겠다. 원래 이런 마인드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 2017년부터 제가 지역주택조합을 여기서 와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때 인연이 되셨던 분들이 아주 저희 정우부동산 찐팬들이 있거든요.
매수자 쪽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의뢰를 이제 해 오셨는데 아직은 거래가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관심사는 지금 현대죠. 청약입니다. 청약. 이건 향후에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몇 차례 더 언급을 할 텐데 4월 5일이죠. 4월 5일 날 분양가가 공개가 됩니다. 모델러스도 다 마무리됐고요. 아마 홍보 차량이라든가 홍보 요원들을 아마 마주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홍보하고 다니시잖아요. 분양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 대충은 예상은 합니다만 굳이 2, 3주 지나면 나올 걸 가지고 예상하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죠. 특별 공급이 우리가 특공이라고 하죠. 특공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죠. 그러니까 83 미만은 전부 특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가 특공이다. 시범 단지거든요. 일종의 처음 시작하는 시범 단지는 싸죠. 쌉니다. 이제 그 뒤로도 계속 분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그래서 싸긴 한데 싸다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어떤 분한테는 싸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비싸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구나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셔야 되잖아요. 무주택이셔야 되고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을 납입하셔야 되는데 6회 이상이죠. 이게 좀 특이하죠. 6회 이상 한꺼번에 예전에 납입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수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공급 대상자의 조건을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수에 최근에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미분양이 되지는 않을 걸 예상을 하는데 또 미분양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죠. 일반인들은 미분양하게 되면 100건 중에서 100건이 전부 거래가 청약이 완료가 되면 완판이다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완판이라는 것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완판, 또 건설사가 바라보는 완판은 다르죠. 그래서 완판이 의미가 전체가 다 팔린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사하신 사고하신 분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최소한 본전에 약간의 이익, 그리고 남은 다음에는 전부 순수 이익으로 남는 이런 구조로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고요. 각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는 100% 돼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저희 중개사가 바라보는, 제 개인이 바라보는 입장과 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현대가 바라보는 완판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100%는 아니더라도 중개사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완판과 건설사에서 바라보는 완판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설령 그래서 완판이 되지 않고 약간의 미분양이 나오면은 이제 일반 추첨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대형 평수는 이제 특공에서 제외돼서 일반 추첨으로 가는 거니까 큰 평수라고 할까요? 큰 평수는 추첨입니다. 이게 이제 20%라는 거죠. 이게 100 몇 세대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홍보물이잖아요. 시세트 주민더 프라우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을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경건주택 있잖아요. 총 1272세대 74, 84, 106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6은 아마 전부 추첨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혹시 큰 평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관심사가 이거죠. 지금 현재 여수분들에게 그나마.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4월 10일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에 모든 관심사가 지금 이슈를 휩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의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큰 영향이 없겠죠. 그다음에 선거에 관련된 부동산 어떤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접한 실제로는 영향이 조금 없어 보이죠. 큰 뜬구름 잡는 어떤 투자 계획이잖아요.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당장 영향을 준다는 것은 대출 비율을 늘려준다든가 작년에 특례 같은 올해 신혼특공이니까 이거 그렇게 많이 신혼 관련돼서는 자금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지 쪽은 당연히 부동산 쪽에서 아파트 실수요잖아요. 그래서 바닥 이거죠. 실수요. 가장 실수요가 전월세죠. 전월세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이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이뤄주면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줄 텐데 지금은 아예 아니죠. 그래서 거기까지 온기가 퍼진 다음에 다가구 시장, 또 다세대 시장, 또 오피스텔 시장 이런 쪽에까지 영향을 주어야 이제 부동산이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움직이죠. 토지.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떴으니까 가격은 올랐으니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이때 이제 토지가 상승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다시 꺾이죠. 공급도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침체로 가는 이런 순환적인 요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각 단계를 부동산 상승 단계에서 각 단계별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매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 그래서 지금 토지를 거래하시겠다고 매물을 의뢰하신 분들은 과거보다는 더 힘들다 거래하기가. 그리고 또 토지 가격을 현재 거래될 만한 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또 제시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부동산에서는 아직은 토지가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고요. 또 이런 단계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아까 말한 원룸이라든가 빌라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매물들이 거래가 될 텐데 지금도 이제 펜션이라든가 이런 매물들은 거래가 쉽지가 않죠. 대출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좀 돌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쪽에서 토지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실제로 가격이 올랐다 이럴 때 이제 펜션이라든가 그동안 아파트를 제외한 상품들이 팔립니다. 여기까지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 유동성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이 금리에 의해서 힘들죠. 그래서 금리를 좀 내려주는 이런 유동성 공급이 되어야만 여기까지 돌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될 시기가 언제냐면 여수 같은 경우는 26년에 선박람회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쪽 시장은 좀 온기가 좀 이루어질 텐데 이쪽 시장까지 매매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물을 의뢰하시는데 거래를 당장 못 해드려서 미안하죠. 그래서 많은 부동산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시니까 여기저기 부동산 내놓으시는데 너무 많이 내놓으면 또 부동산에 본인의 물건이 좀 가치가 훼손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도만 믿을만한 부동산 세 군데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